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참 많은 조언가요? 아니면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용어들을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저희 전문가들도 용어 공부하기가 정말 바쁠 정도로, 숨가쁠 정도로 용어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3일 11.3 대책에 나왔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미분양 관리 지역, 또 최근에 너무 거래량이나 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해서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위축 지역, 도대체 이런 걸 다 알아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공부 정말 부단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늘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에 따른 규제 역설에 또 반대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죠. 오늘 주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모든 매체 프레임이 이렇게 되면 서울 가격 거래 절벽 오고 가격 침체 불가피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가운데 저희는 또 과감히 용감하게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고 저랑 같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얘기 들려드릴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참 타이틀 잘 지세요? 제가 왜 어지간하면 폭등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네. 그래도 좀 이 매체 자체 좀 자유로운 매체이니까 그렇죠. 자극적인 용어를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타이틀로 봐서는 우리가 늘 이제까지 곽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규제의 역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이런 거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이제 이런 큰 줄거리는 그겁니까? 예, 그런 줄거리인데 네네. 좀 지금은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 결국은 매도와 매수의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작년 8.2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면은, 예. 매수세는 큰 변화가 없는데, 예. 결국은 매물이 없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올 2월 들면서는 약간 주춤해지고는 있는데, 어쨌건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1월 한 달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1.3%, 1.4% 월간으로 그 정도 올랐으니까 이걸 연율로 환산한다면은 거의 16%,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어쩌면은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16만 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갖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기존의 뉴스테이로 책정됐던 물량에 대해서 그 앞에 공공자를 붙여서 임대주택에 관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이 도심 인근, 서울 인근에 하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수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유입이 가능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을 한다, 분양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말로는 공급이라고 하지만 네.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질 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입주로 이어질 때까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문정부가 끝난 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임제 추진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은 민간 시장의 위축을 불러와서 민간 공급이 더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역설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인이죠.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계속 그 강공 드라이브 정책을 핀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훨씬 더 뭐 곽 대표님이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부 입안을 하거나 정부 정책을 주도한다고 물론 이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숫자만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 나라의 정책을 핀다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이 그 투자 수요 또는 뭐 투기꾼들이 집을 자꾸 사재기를 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기 힘들게 한다. 말하자면 이제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쓰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뭐 대출 규제라든가 뭐 세금을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거래를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예. 실제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매물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죠. 더 많이 작용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놓고 이제 수요층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양상이 지속된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앞으로 매물의 양을 더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이어질 때 예. 집값이 당분간 앞으로 몇 년간 안정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실제로 올해 입주량이 좀 많은 지역들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예. 그마저도 또 내년 중반경이 지나면은 입주량이 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공급량이 줄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폭등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가 예.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예. 이제 중과세가 시행됐을 때 매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선 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했으면은 팔려야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중과세를 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과세 이후에는 매물 절벽이 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또 거기에다가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했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 들면서 뭐 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3월 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집값 상승에는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있고요. 10년이요? 예, 특히 이제 투기 지역들의 경우에는 물론 뭐 공시 가격 6억 초과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종부세 혜택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중공공 임대 등록 요건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금액에 대한 요건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강남권에서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중공공 임대 사업 등록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나 종부세에서는 혜택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된 혜택이 70%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록자들이 늘어나는데 이러면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의무 임대 기간 8년에서 10년이거든요. 10년. 앞으로 8년에서 10년 동안 이런 매물도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권 전매 금지가 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얼마 안 되는데 서울은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전매 금지가 걸려 있고 그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작년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했던 물량 중에서 1년 6개월 전매 금지가 있고 6개월 전매 금지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물량만 거래가 가능하고 또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돼 있으니까
재건축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어떤 소리가 앞으로 나오냐면 집값이 올라서 못 파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정말 힘들어서 이 재건축을 팔고 싶은데 싸게 팔고 싶은데 거래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발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거래 가능한 물량이 장기 보유 1주택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해놨으니까 10년 보유에 뭐 5년 정말 나는 싸게 팔고 싶은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엄청난 역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게 던지고 싶은데 시세는 계속 올라가는, 던지지도 못하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는 나중에 많이 당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회피를 위해서 많은 단지들이 막 달려가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집값 상승기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단지들이 서울에 보면은 각 구별로 뭐 계속 뭐 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또 소비자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고 싶은 단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 싶은 단지는 거래가 안 되니까 또 거래 가능한 새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새 아파트 물량은 또 많지 않고 전매 금지되니까 또 신규 분양권도 못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아파트로 다 몰리게 되고 대출 규제는 안 하지만은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이주 수요가 많거든요. 이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자꾸 갭 투자자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올해 4월 이후에는 정말 그 매물 절벽이 오면서 그냥 물건 한두 개를 놓고 전체가 경쟁하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 곽 대표랑 저랑 얘기할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매도와 매수의 적정 균형 시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라고 하는 거고, 뭐 강남 4구가 됐든 강남 3구가 됐든 리딩 히터가 꼭 있잖아요.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전체로 파생 효과가 생기고 파급 효과가 생기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호가가 시세가 돼버리는 자꾸 그래서 신호가가 자꾸 경신이 되다 보니까 가격 올라가 발수 물건이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데다가 이번에 또 정말 경천동지할 그 재테크 방법이 또 뭐 비트코인인지 그런 거라든 부를 획득한 분들이 또 사실 뭐 몇 분 계시다면서요. 전 아직 한 분도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이 호가를 아주 우습게 무너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교란 시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가격이 어떤 게 뭐 지금 안 팔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이 이제 2005년도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시행되던 시기하고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나마 그때는 이 공급에 대한 제약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신규 분양을 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 같은 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보다도 지금 그 분양 보증 요건 뭐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해서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뭐 그렇게 신규 분양이 많이 나오지도 않겠죠.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요.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보다는 그 임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임대로 내놓고 그다음에 뭐 몇 년 후에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그 허그라고 하는 도시보증기금공사에서 하는 이번에 뭐 한남동도 주변화 여건에 맞춰 인위적 가격을 자꾸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치에 그 물건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맞게 책정이 돼야 그 뭐 계층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입지가 좋고 가격을 비싸게 하면은 그 가격이 올라서 다른 곳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비싸게 공급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건데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으면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상승 압력, 이 폭등 요인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 텐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걱정이 되는 것도 또 그런 쪽에 기인한 거죠. 예, 그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 없이 타이트하게 막아. 그러면 잡는다 생각하는 게 문제죠 지금.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놔두면은 뭐 시장이 고사하거나 고사해서 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경기 아니면은 경제 자체를 뭐 잡아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은 가능성이 정말 매물이 없어가지고 원치 않는데 자꾸 집값이 폭등해가는 이런 양상, 시장의 왜곡, 뭐 말하자면 정부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매물이 없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공급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를 참 자꾸 인위적으로 누르는 지금 뭐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매체 프레임들도 처음에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다가 또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또 그쪽에 네오부동에서 뭐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 또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언론 매체에서는 집값이 오른다, 뭐 폭등한다 이런 거는 일종의 집값에 대해서는 금기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게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그냥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이미 이익이 발생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예요. 시세가 오른 거는 그야말로 그냥 시세만 오른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데 시세가 올랐으니까 초과이익을 환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걸 만약에 주식에다 대비해 보면은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이익 환수해야죠. 그럼 올랐으면 이익을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 무슨 이익이 발생됐나? 시세가 올랐는데.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니까 갈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근데 거예요. 소수의 또 그런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댓글도 보면 뭐 사이다 같다는 소리다라는 분들도 소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억 벌었으면 10억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않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보유하고 현재 보유 시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곽 대표나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그게 차익이 실현된 거로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가 오른 건 차익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기분만 좋을 뿐이지. 팔아야 차익이 실현.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주택은 항상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그 경우의 수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정부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은 경기를 확 살려서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또 경기를 확 죽여서 또 한 번 더 올리면 또 걷고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또 일종의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대로 가면 서울 아파트값 가격 폭등한다. 뭐 주제는 이거고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매물 절벽이, 거래 절벽이 이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 순환이 돼야 돼. 시장이라는 게 숨도 쉬고 살아 움직이는 건데 계속 눌렀을 때 그 임계점이, 폭발하는 임계점이 얼마만큼의 텐션을 가질지,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거고요. 우리 곽 대표는 그 2000년도 그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참여정부 때 그 진앙지와 그 해결책, 솔루션을 다 봤고, 저 역시 전문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꾸 데자뷰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정부에서는 늘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저희가 몇 번 얘기했죠. 조지스트 얘기도 몇 번 했죠. 조지스트 이론을 또 실현한다고 저번 주 토요일 날 또 매체에서, 매일경제에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보셨나요? 그 토지 공개념, 법법에 도입하겠다, 뭐 이런 그게 얘기가 있죠. 명문화 시키면 이제 그게 골치 아픈 거죠. 글쎄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너무 큰 담론이기 때문에 예, 따로 시간을 한번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나 시간 봐서 토지 공개념이 어떻게 변천사가 있었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데 다시 시도하는 건지 다시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가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